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청원경찰의 임용에 이어서 복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번의 청원경찰의 복무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직무 범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원경찰은 이제 맡게 된 그 경비 구역이 있어요. 이 경비 구역 내에서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경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최대한이라고 안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법을 집행한다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죠. 단, 이때 무슨 활동을 못한다? 수사활동 등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라고 시행규칙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시행규칙이에요. 행정안전 부령에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 보셨던 뭐 대통령령, 뭐 행정안전 부령 이런 부분들을 또 바꿔가지고 출제자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직무 범위도 시험 문제가 꽤나 잘 나오는 그런 조문이죠. 그다음 복무 일반을 보겠습니다. 총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그리고 58조 제1항 그 다음 60조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준용하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지금 들어간 게 바로 이 조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정치 관련 부분이 이 안에 같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찰공무원법도 18조가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는 57조, 58조 1항, 60조 이렇게 들어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규정상 위에 경찰의 복무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에 취업 규칙이 아마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준용 규정에 따른 의무 말고 복무와 관련된 이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 있으면 그것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의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은 57조, 58조 1항, 60조 이렇게 세 가지가 준용이 된다 그랬죠. 그 보문을 보면 복종 의무. 첫 번째가 이제 57조가 복종 의무입니다. 그리고 58조 1항은 직장 이탈 금지 의무죠. 그다음 60조는 비밀 엄수 의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용이 되어서 청원경찰에게도 적용이 되죠. 자, 먼저 복종으로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속 상관입니다. 그냥 문육군 상관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다음 직장이탈 금지 의무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즉 기관장의 허가가 아니에요. 상관의 허가예요.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일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속 상관의 허가를 얻든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밀 엄수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이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것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라. 이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가 직접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지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이제 국가기관에서 공무를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은 퇴직 후에 대해서도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을 누설하시게 되면 퇴직 후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직 중에는 재직 중에 받게 되는 징계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직 중에는 징계도 받고 징계벌도 받고 형사벌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퇴직 후에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징계는 안 받으시겠지만 형사벌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찰공무원법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제18조 1항, 2항 둘 다 준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경찰은 직무와 관해서 거짓으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서는 안 되고, 초원경찰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준용되기 때문에 신분이 초원경찰로만 바뀌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공무법하고 청원경찰법에 이 국가공무법하고 경찰공무법에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제 준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청원경찰법 자체 내에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원경찰법을 보면 쟁행위 금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 쟁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 쟁행위 부분이 준용 조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청원경찰법 독자 조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뒤에 보면 벌칙 규정이 따라와요. 그 다음 제복 착용 등 의무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언제? 근무 중에 착용하여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근무 중에 제복 착용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그것에 관한 이 법률 내용의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보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입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 보죠.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복,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그죠? 그리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휴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근무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휴당을 착용해야 됩니다. 이때는 전부 다 기동 관련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 관련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는 아주 간단하게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행규칙에는 평상 근무실 때 하고 교육훈련이나 특수근무 중일 때 어떻게 입어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장의 모양이나 재질은 뒤에 나옵니다. 그건 거기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직권남용 금지입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몇 개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6개월 이하입니다. 이게 이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으로는 1년으로 되거든요. 경찰 공무원들 1년이고 청원경찰들은 6개월이에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딱 반 정도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를 외우실 때 이렇게 이제 6개월이다 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신분증명서 휴대 의무입니다.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사업장별로 동일하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복제입니다. 옷입니다. 옷. 제복 착용 등 의무인데요. 경찰 공무원은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제, 즉 옷과 무기 휴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쌍가루 3번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 어떻게 하고 교육훈련이나 특수근무할 때 어떻게 해라. 방금 전에 똑같은 거 배우셨죠? 잠깐 이거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쌍가루 4번입니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청원주는 누구의 승인을 받나?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누구의 승인인지 주의를 꼭 해주시고 착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복제의 종류입니다.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복, 장구, 부속물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에 관해서는 무엇으로 정하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그림이나 재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시행규칙 나와 있죠. 제복, 장구, 부속물의 종류에서 제복은 정모, 기동모, 근무복, 그리고 상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방한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복 안에 포함시킵니다. 즉 제복 안에는 옷만 있는 게 아니라 구두, 즉 신발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구입니다.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이런 것들을 장구라고 합니다. 무기는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속물입니다. 모자, 표장입니다. 모자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가슴 표장, 가슴에 있는 거,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장이 있고 넥타이 핀, 그리고 단추,
그다음에 장갑 이런 것들이 부속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외우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대충 아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초원경찰 근무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다음 제식과 재질입니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초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의 제식과 재질은 이렇게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제복의 제식과 재질은 누가 결정한다? 청원주가 결정을 합니다. 경찰이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청원주가 정하는 거고,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단 사업장별로는 통일돼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 기동모하고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한 청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동복의 재질은 별표의 내용에 따라 조금 있다가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색깔이 정해진 것은 기동모와 기동복이죠. 진한 청색이다. 그다음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아야 됩니다. 복장은 경찰과 달라야 됩니다. 경찰이나 군인하고. 그러나 장구는 경찰 장구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아 동그라미 1, 2번을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부속물의 제식과 재질입니다. 모자 표장의 제식과 재질은 별표처럼 정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고요. 기동모의 표장도 정모의 표장이 2분의 1 크기로 한다. 그다음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 그리고 단추의 제식과 재질은 또 별표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참고로 2번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따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뒤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착용 시간입니다. 하복이 있고 동복이 있다는 거 뭐 다 아시죠? 문제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을 합니다. 대신 착용 시기는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제 누구는 하복이고 누구는 동복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시기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청원주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 급여품 및 대여품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급여품이라고 하는 거는 준 거예요. 그죠? 근데 대여품은 빌려준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봅니다. 쌍괄 1번. 청원경찰에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와 같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밑에 쌍괄 3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대여품은 별표 3에 있습니다. 즉 급여품과 대여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쌍괄 2번.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정기 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즉 옷은 일단 청원주가 만들든 청원주가 외주에서 사가지고 얻은 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하거나 또는 신규 채용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신규 채용돼서 들어갈 때 현품으로 물건으로 주셔야 돼요. 네가 사 입어라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쌍괄호 2번도 기출문제가 이미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 쌍괄호 3번을 보면 급여품이 있어요. 그리고 쌍괄호 4번을 보면 대여품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이 쌍괄호 5번처럼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되는 것은 대여품을 반납하는 것이지 급여품은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급여품은 준 겁니다. 이미. 그죠? 급여는 준 거고요. 대여는 빌려준 거기 때문에 빌려준 건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품은 청원주에게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퇴직할 때 대여품은 청원주에게 반납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또 기출문제가 있고요. 자, 먼저 급여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근무복이 있고 성화복이 있고 그다음 외투 방한복 점포가 있고 기동화 단화가 있고 비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모, 기동모, 기동복, 방한복, 장갑 이런 것들은 급여품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죠? 주는 겁니다. 그러나 대여품이 있어요. 대여품은 허리띠, 경찰봉, 허루라기,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빌려준 겁니다. 대여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때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표 1, 뭐 별표 2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쭉 보시는 거고요. 위치나 모양은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뭐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문의 모양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별표 1에 보시면 기동복 제식이 있고 앞면 뒷면이 있죠. 붙이는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가 몇 개 다 규정이 되어 있죠. 별표 2를 보시면 이 모자 표장이 있습니다. 모자 표장은 금색 금속지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색입니다. 그다음 별표 3에 보시면 가슴 표장이 있죠. 이것도 금색 금속지로 붙이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 청원 경찰이라는 그 문구는 음각으로 새기도록 되어 있다 되어 있죠. 그다음 별표 4를 보시게 되면 좌측에 붙이게 되는 어깨 휘장과 가슴 휘장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 휘장은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슴 휘장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 별표 5를 보시면 계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봉우리처럼 생긴 게 2개, 3개, 4개로 가다가 이제 무궁화에 꼽힌 것이 하나, 2개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장, 반장, 조장이 있었죠. 그래서 조장은 거의 10명 정도에 한 분씩 이렇게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임일 때 하고 8년 이상 근속했을 때에 그 봉우리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넥타이 핀도 거의 보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표 7을 보면 단추도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8에 보면 부속물을 붙이는 위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일단 확인을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A광역시에 소재하는 B은행의 본점에서는 20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과 각종의 수당은 B은행에서 지급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2번 B은행은 B은행 직원의 봉급 지급일에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도 같이 지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 봉급받는 날 청원경찰도 같이 봉급받습니다. 3번 청원경찰이 입은 피복은 B은행에서 직접 그 피복 대금을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품으로 주셔야 돼요. 그죠?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청원경찰이 임용이 된 자는 원칙적으로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에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득이하게 청원경찰의 교육 과정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경우는 일단 배치가 먼저 되되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시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청원경찰의 복제입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1번 장군은 요대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이 있다. 요대는 이제 허리띠를 가리키기 때문에 맞는 걸로 보고요. 2번 기동복은 검은색이 아니라 진한 청색으로 하라고 돼 있죠. 2번은 틀려서 정답이 되고 3번 제복의 제식은 경찰 복제와 명확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경찰하고 군인의 복제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국가공무법의 준용 규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56조 성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57조 그리고 이제 58조이랑 그 다음 60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 4번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근무 중 착용하셔야 되죠. 맞고요. 2번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에 관해서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대통령령이 아니면 2번은 틀렸네요. 3번 경찰청장은 그랬습니다. 경찰청장이 거의 안 나오죠.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그랬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무기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3번 내용은 전체가 다 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4번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볼 때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정답은 일단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챕터 7번으로 가죠. 상벌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벌입니다. 어떨 때 상을 받고 어떨 때 징계를 받느냐, 벌 받느냐 이런 거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표창 부분을 보겠습니다. 표창을 보면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거기에 나와 있는 공적상과 우등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적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하거나 현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이게 공적상이고요. 그 다음 우등상은 교육훈련에 교육 성적이 우수할 때 이게 우등상입니다. 교육을 잘 받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징계 부분으로 볼까요?
이 징계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죠? 주의를 꽤나 하셔야 될 거고 징계 사유를 보겠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쌍가로 1, 2번의 사유, 즉 징계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징계 절차에 따라서 한다. 무슨 령으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그 사유가 뭐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죠. 두 번째는 품위를 손상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재량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거고요. 주체가 누구죠? 청원주라는 사실이에요. 경찰이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징계 사유를 보고 그 다음 징계 요청을 봅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그죠?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청원주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재량이고요. 그 다음 징계의 종류를 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 공무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강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등이 꼭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틀려요. 강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직위해제는 징계 일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청원경찰의 징계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개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직은 어떻게 하느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직합니다. 즉 직무를 정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를 종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일하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는 3분의 2를 줄입니다. 즉 3분의 1만 보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를 깎은 거죠. 감액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상가로 2번 감봉입니다. 감봉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를 하는 것이고 그 기간에 보수는 3분의 1을 줄이고 3분의 2를 수령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